뉴스 매거진의 그때 그 방송.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직접 거주하며 한국과 한국인을 연구한 인류학자 낸시 에이블먼 교수와의 대담입니다. 네, 제가 10여 년간 방송에 몸담으면서 수백 명의 사람을 인터뷰했는데요. 미국인과 20분 동안 순 한국어로 대담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. 네,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미주 한인을 연구한 에이블먼 교수를 만나보는 랑데뷰 스페셜 시간. 다음 코너에서 함께 하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에이블먼 교수님은 한국말을 참 잘하십니다.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는 거죠. 일단 한국 태생으로 공부를 하니까 한국말을 못하면 못하죠. 네, 지금 한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나요? 아주 urban 캠페인 경우는 사실은 뭐 2세도 한인 2세도 많기는 많은데 근데 그건 다 영어로 가르치는 거죠. 또는 네. 한국에서 온 유학생 수가 굉장히 상당히 많은데 근데 주로 유학생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표현만 하니까 한국말도 안 가르치죠. 네. 교수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한국에서 좀 잠시 거주하셨더라고요. 예, 저는 박사 논문은 한국에서 썼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는 그 학사 논문 저는 인류학을 하거든요. 인류학 같은 경우는 실제 조사 방법론을 쓰거든요. 네. 영어로는 ethnography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ethnography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서 그건 87, 8년도였거든요. 네. 한국이 좀 시끄러울 때 있었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때 당시는 한국 시골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살았거든요. 네. 그 후로는 또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자주 가기는 네. 가요. 인터뷰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전라도에 초가집을 짓고 사셨다고요. 예, 저는 그때는 농민운동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를 했거든요. 근데 네. 그때는 아주 좀 뭐랄까 떨어진 시골에 가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뭐 살 수 있는 집은 빈집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빈집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했거든요. 네. 조그마한 뭐 50개 가구 있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거든요. 네.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경험했겠어요, 그곳에서. 예, 한국 시골 생활을 그 옛날에 뭐 벌써 네. 20년 넘어서 된 옛날인데 굉장히 재밌었어요. 즐거웠어요. 와, 대단합니다. 이 교수님은 언제 이 한국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배우시게 됐습니까? 예,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부 때는 그 뭐랄까 동양학과를 전공했는데 근데 그 옛날에는 뭐 80년대 이야기인데 그때는 한국학은 아직까지 그렇게 발전되진 않았고 그렇죠. 그래서 저는 한국은 뭐 관심 있기는 했는데 근데 그때 뭐 한국학도 거의 없었을 때 그때 일본 중심으로 했거든요. 일어도 배워놓고 근데 이제는 그 일어를 공부를 하다가 뭐랄까 그 졸업 논문 그냥 학부 때 저희 그 뭐 undergraduate thesis라고 졸업 논문 주제로 저는 불교사를 했거든요. Buddhist history.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좀 복잡한 석불 뭔지 아시는 그 뭐 소위 그 스톤 부다스 그렇죠. 관심으로 그걸 갖게 그 동기로 일본 가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Buddhist history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 그게 관련이 되잖아요. 네, 그럼요. 거의 그 한국에서 많이 일본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좀 뭐랄까 그 또는 그 옛날에는 81, 2년도 때는 그때도 뭐 한국 뭐랄까 그 한국과 일본 역사를 굉장히 다르게 파악하는 네. 거잖아요. 그때는 좀 시끄러울 때였거든요. 그래서 한국은 뭐 이제는 그 역사를 굉장히 다르게 보는 것에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두게 돼가지고 네. 점점 언젠가 한국도 가고 싶기도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간 거예요. 그렇군요. 예. 저는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도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. 한국을 어떻게 저렇게 잘 구사하실까? 사실은 지금 미국 생활할 때는 한국말 거의 안 쓰니까 좀 네. 러스티 하는데 오히려 좀 죄송스러운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영어로 인터뷰를 준비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인터뷰 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야, 이분 한국어 참 잘하시네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? 한국어 어렵지 않았어요? 뭐 다 서로 어렵잖아요. 뭐 한국말도 좀 나름대로 좀 뭐 서로 어려운 거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런 농촌 생활을 한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뭐 영어 써봤자 뭐 아는 사람 그렇죠.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냥 가서 뭐 저런 애들이랑 많이 놀면서 많이 배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좀 학술적인 말이 아니에요, 사실은. 네. 아시다시피. 오히려 언어의 아름다움이 그런 곳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? 뭐 그런 곳에 가면은 좀 자연스럽게 좀 애처럼 좀 배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. 근데 너는 그 옛날에는 그 선생님 뭐 전원일기 아시죠? 네네. 오랫동안 그 전원일기 많이 봤어요. 네. 이렇게 그 전원일기를 보면서 좀 말을 배웠어요. 어떻게 네. 보면.
그러면 교수님은 한국에 대한 어떤 것에서 매력을 느끼셔서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셨고 또 이제 가르치십니까?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한국 많이 알게 됐던 것은 맨 처음 한국 간 것은 84년도였거든요. 네. 84년이면은 사실은 어떻게 뭐 광주 사태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그렇죠. 때였거든요. 네네. 보니까 그때는 아직 전두환 정권이었고 굉장히 뭐 군비적인 뭐 militaristic dictatorship 때였고 네. 또는 그 military dictatorship도 있으면서도 굉장히 뭐랄까 그 제야 세력은 그 반제제 세력이 굉장히 컸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그때는 한 20대 미국 사람으로서는 뭐랄까 굉장히 그 한국 사회는 좀 뭐랄까 굉장히 밋밋하게 살고 있었던 모멘트였거든요. 왜냐하면 민주화 하려고 하는 학생 뭐 운동권 굉장히 세였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저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츄에이션이었거든요. 네. 그 매력이었을 거예요. 맨 처음에는 그 매력은 굉장히 저렇게까지 뭐랄까 living so passionate하게 사는 것은 그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거예요. 네. 나의 어렸을 적. 그 격동의 세월 또 그리고 전원 생활을 하시면서 예.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진 어떤 장점 또 특성 같은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. 방금 전에도 passionate, 열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어떤 게 있습니까? 글쎄, 뭐 그런 건 조금 있기는 하잖아요. 그 길게 어떤 사람하고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다 똑같은 인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특징보다 뭐 농촌 생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특징이 있기는 하는데 꼭 한국 특징보다 뭐 그렇게 뭐랄까 small scale society 살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뭐냐면은 뭐랄까 그러니까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그 같은 마을에서 살면 뭐 쭉 같이 살아야 돼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런 거는 굉장히 저로서는 저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조그마한 마을에 가가지고 맨 처음에는 좀 오해를 했거든요. 어떤 두 아저씨가 무슨 마을 싸움을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같이 지낼까 좀 걱정 정도는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곳에서 살면 결국은 다 기분 좋게 살아야만 하는 그게 좀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. 네. 또는 뭐 역시 뭐 무슨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패시니타 열정적인 저렇게 사는 것은 뭐 무슨 특별한 한국 사람의 인간상보다도 어떤 역사적인 실천은 한국은 좀 저렇게 만들어낸 조건이었거든요. 근데 뭐랄까 그 한 미국 사람으로서는 우리들은 물론 미국 사회 자체는 바뀌어가기는 갔는데 근데 한국에 비해서는 아무 것이 아니잖아요. 특히 네. 나 같은 나이처럼 된 사람은 그렇게 눈앞에서 막 급속한 변화를 보일 수는 없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 있으신 분이면은 대단한 변화를 쭉 봐왔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렇죠. 그것은 저로서는 이 사람들은 30년 전에 이런 마을에서 사시다가 이제는 뭐 서울 가서 저런 삶을 하다가 그때 적응가는 과정이 어쩌는지 거기에다 굉장히 관심을 두었거든요. 소위 그냥 급속한 평등은 미국 페이스에 비해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시츄에이션이잖아요. 한국은. 네, 급속한 변화 말씀하시는 거죠? 죄송해요. 아닙니다. 발음이 너무 좀 훌륭합니다. 정확하진 이번에 출간하신 북, 예. 먼저 출간을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.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2세, 1.5세들이 예. 미국 대학에서의 겪는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들의 예. 생각을 연구하셔서 출간을 하셨어요. 그렇죠? 예. 네, 책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아이고 한마디로 하기가 좀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그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-Champaign 거기 이제는 취직된 지는 20년 가까이 됐거든요. 네, 거기서 인류학 가르치고 예, 계시고요. 인류학 가르치 또는 그 우리 통영학과서 Asian Studies 또는 그 요새 생긴 그 Asian American Studies 과에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주로 저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소개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모이는 학생 중에 뭐 한 50% 이상은 한인 학생이 되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한인 학생 대상으로 가르치게 됐을 때 뭐 쭉 몇 년 동안 쭉 한인 학생 대상으로 가르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학기 만나는 학생 자기들의 삶에 관심을 두게 되잖아요. 그냥 먼 한국뿐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실은 가르쳐 보면은 애들은 특히나 젊은 애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먼 한국 이야기보다 사실은 자기 이야기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점점 학생 관심사를
좀 맞게 연구를 하게 되었거든요. 보니까. 그러니까 그 이번 연구하기 전에도 그 LA 폭동 그 그렇죠. LA 라이즈에서 책 한 권 냈는데, 근데 한마디로 이 책 그 제목으로 뭐 The Intimate University 친밀한 대학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제목은 왜 그러냐면은 그 서브타이틀은 Korean American Students and the Problems of Segregation. 그러니까 고립된 것은 그 사실은 그 왜 segregation은 제목에다가 넣었냐면은 그 인터뷰 대상자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뭐 시카고 주변 고등학교 졸업하다가 이제는 얼베나 캠핑까지 우리 아시다시피 뭐 한 두 시간 남쪽에 있는 거잖아요. 또 우리 아주 큰 대학교 있잖아요. 뭐 수십 년 뭐 학교인데,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애들은 저는 이런 큰 대학교 왔는데도 왜 우리끼리,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애들은 스스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. 이상해. 왜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사실은 뭐 미국은 다문화 사회잖아요. 그렇죠. 뭐 인종 다양성은 어디보다 훨씬 더 있는 나라잖아요. 이런 데 와가지고 대학생이 되면서 좀 더 폭넓게 뭐 좀 소위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가야만 할 때가 됐는데 왜 우리끼리만 모이냐.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내가 그 문제, 그 핵심적인 문제는 내가 만들어낸 문제는 아니고 학생들은 저한테 그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? 그러니까 그건 좀 어떤 핵심이 돼가지고 내가 한 인류학자로서는 그것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왜 그럴까? 그러니까 그건 한 가지는 그 소위 그냥 애들을 많이 그 저한테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뭐랄까 고립된 것은 왜 그럴까? 그건 한 문제였고, 또는 두 번째 큰 문제는 저로서는 한 그 크게 관심 줬던 것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 학부생들은 저한테 주장한 것은 저는 뭐랄까 티피컬한 코리안이 아니라고.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이 인터뷰는 한 4년 동안 쭉 인터뷰를 해왔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쭉 4년 뭐 freshman year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쭉 뭐 한 달에 한 번씩 인터뷰 할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한 학주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 다 주류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할까? 그 두 가지 좀 문제를 던져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.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 거기다 분명히 들어가거든요.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그 소위 많이 토론이 된 그 model minority myth 있잖아요. 그 뭐 동양 계통 사람들은 다 공부 잘하고 이런 myth 있잖아요. 신화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그 model minority myth보다도 어떤 그 동양계 미국 사람 보는 또 다른 뭐 좀 뭐랄까 또 다른 좀 레이시즘, 또 다른 레이시즘이 어떤 거냐면은 역시 그 동양 사람들은 너무 물질적인 뭐 돈 많이 모이려고 막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그 뭐랄까 레이시스트 이미지 좀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뭐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재미동포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이 아닌 사람을 너무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. 근데 거기 이 책에다가 제가 쓰고 있는 그 자유적인 그 리버럴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리버럴한 꿈을 갖고 그것이 아닌 것을 너무 주장하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것은 무슨 특별히 한국 사람은 자기끼리 뭐 어떤 뭐 아이덴티티 갈등이나 뭐 있는 것보다도 그 미국 좀 어떤 구조 자체가 미국 레이스 구조 자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싶어서 썼거든요. 그런 분석을 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좀 줄이고요.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넘어가겠습니다. 인류학자로서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이 여러 문화를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시는 그 일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또 도전이 되는 일일 것 같아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우리 인류학자는 다른 사회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쓰잖아요. 뭐 사회학적 경우에는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숫자를 뭐 설베식으로 많이 하는 건데, 근데 인류학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과목이냐면 주로 뭐 인터뷰뿐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. 그냥 인간으로서 어디 가가지고 막 그냥 인텐시브하게 막 살면서 보면서, 근데 결국은 좀 제가 오히려 좀 딱딱한 글보다도 좀 요새는 점점 좀 서술처럼 좀 쓸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저한테 참 맞는 거예요. 너무 재밌어요.
그렇다면 교수님은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십니까? 예. 사실은 지금 몇 개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거든요. 그 중에 하나는 It's an analysis of Korean teens and their parents in the Chicago area. 청소년들과 예, 자기 부모님, 부모님들은 한인들. 예. 네. 그 제목은 What Korean American teens and parents do to make family work. 그러니까 힘들면서도 사실은 나름대로 아주 성공스럽게 하는 거니까 네. 어떤 식으로 그 일생생활에다가 어떤 힘듦을 겪으면서 다들 하는 건지 그건 분석을 해보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지난 봄 학기는 사실은 서울에 가 있었거든요. 네. 우리 식구들은 다 가고 안치년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냐면은 그 아시다시피 한국 인구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. 네. 그 뭐 이제는 한 2% 정도는 뭐 비한인이잖아요. 한국은 네. 뭐 소위 그 타문화 아니면 이민자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죠. 저는 사실은 미리 그 multicultural population 연구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없는 연구 어떤 것이냐면은 한국 대학교는 사실은 앞으로는 그 지금 꼬마된 세대들은 이제는 앞으로 대학생 되겠잖아요. 네. 또는 대학교 경우에는 뭐 앞으로는 뭐 티처든 뭐든 사실은 한국 인구가 바뀌어가면서 좀 다르게 행동을 해야만 하잖아요. 그러니까 Korean universities, how Korean universities are handling multiculturalism. 그 주제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이고. 지금 오늘도 책을 여러 개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. 책 한 권 쓰는데 많은 노력과 연구가 들어갈 것 같아요. 예. 그렇죠? 예, 상당히 힘들어요. 네. 자신도 많이 잃어가지고 좀 글쓰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. 그러면서도 네. 계속 책을 출간하시는 거 보니까 또 거기에서 많은 의미를 찾고 또 보람을 찾으시니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뭐랄까 그 책 조금 뭐랄까 그 실망을 하니까 다음번에 좀 더 잘 쓰려고 그 욕심도 생기더라고. 네. 오늘 인터뷰 너무 재밌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미국 분과 한국어로 대화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인터하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죄송해요. 오히려. 네, 매우 즐거웠고요. 또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이 자료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참 즐겁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관심을 두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 하시는 작업들과 그 연구들의 좋은 열매가 맺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